아침부터 시작해서 고가 기준 26%나 올랐습니다. 솔직히 오징어 게임 이야기 이제 더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보험 관련주입니다. 지금 5월선을 깔끔하게 딛고 올려주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었는데 시장 점유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8월 중순에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월봉 차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10월의 첫째 날부터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 넘게 하락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주식을 안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주식을 코로나 이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유난히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봐야만 다음에도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영상에서 지금처럼 갭으로 하락하면 3일 안에 올려주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3일째인데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8월 초 영상부터 여러분께 드렸던 말 기억하시나요? 일봉상 지지라인을 그어보면 일봉과 주봉상 지지선을 이탈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8월 초에 바로 올려줘야 했었는데요. 그래야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탈을 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8월 중순에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봉상 저점까지 이탈하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8월 초에 일봉에서 추세선 이탈, 8월 중순에 주봉에서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월봉 차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는 9월까지가 지지라인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인데 추세선 이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로 보는 게 무조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봉과 주봉의 월봉까지 추세선을 이탈하는 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 달에 양봉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어려운 증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도 짧게 보는 게 좋다는 걸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도 급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런 증시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덱스터 차트입니다. 어제 아침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덱스터 기억할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올리려다가 어제 차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업로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한류 컨텐츠가 전반적인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 보라고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고가 기준 2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덱스터가 여기서 상한가를 가건 50%를 오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증시에서도 익절도 손절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증시가 빨리 회복되어서 투자자 모두가 즐거운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 관심 섹터와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종목들을 토대로 다음 주 종목들의 방향을 예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 익절가와 손절가를 짧게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오징어 게임 이야기 이제 더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83개국 중에서 82개국에서 1위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개의 나라가 인도인데 거기서도 2등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석권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컨텐츠 중에서 아직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이슈는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크게 보지 말고 짧게 대응하거나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초록뱀 미디어 보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각종 부가 사업 및 부동산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작 주몽과 오리는 드라마 성공과 더불어 테마파크 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제가 전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이후로 상승해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2,700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7월 달에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내려왔는데 만약 2,7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지지라인으로 잡고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드라마 사업가, 신인 연기자를 발굴 및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초에 급상승을 하면서 5,6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내림 추세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그 이유가 이번 달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1선을 돌파하고 지지 라인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121선을 5일선이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섹터는 남북 경협주의입니다. 북한과 10월에 남북 연락선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리가 좋은 관심 종목들 2개를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다가도 갑자기 미사일을 쏘기도 합니다. 그런 급등락에 대응이 어렵다면 남북 경협주는 패스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광명전기부터 보겠습니다. 광명전기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임대 사업 등의 제조, 판매, 용역 제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6월달과 7월달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달에 최고인 4,540원을 찍고 나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8월 20일과 9월 24일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위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려주면서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하는 건 3,250원 구간인 5일선을 이탈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그럼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작년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이라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 N자형 파동을 보여주면서 올려줬습니다. 또한 이제 정배열을 곧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5주선을 밑거리로 달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량이 적지 않게 터져서 앞으로가 기대되는데 1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화학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5월선을 깔끔하게 딛고 올려주고 있고 이번 연도 들어서 골든 크로스와 함께 추세를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하락 추세였는데 이번에 상승 추세로 바꿔줬습니다. 이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보험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호실적에 손보사들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한국은 추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주로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증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도 좋은 자리를 만든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증시를 대비한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DB손해보험부터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현재 미국을 해외 거점 시장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반등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확인해 보시면 5선과 10선을 지지 라인으로 두고 계속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주도 소외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세가 더욱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친환경 보험 상품에 적극적이고 글로벌 주요 환경 이슈에 대응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하고 지금 보험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점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21선이 저항 라인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시장 점유율 16.8%를 차지하며 꾸준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역시 롯데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작년 코로나 이후로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장과 비교해보면 계속 박스권으로 행보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했는데 이후에도 크게 보면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했고 9월달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평균선 역시 캔들 밑으로 내림으로써 이제 상승 준비를 마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 보험 브랜드인 애니카 다이렉트는 온라인 직판 채널 내 매출 규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다른 보험주와 다르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을 만들어 주었고 상승 추세로 5주선과 11선을 밑꼬리로 달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주들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도 계속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고생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 연휴 기간 동안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도 꾸준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을 맺어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